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오늘은 3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종영 뉴시스 충북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심사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전 계획도 확정 안 된 충북도 축산시험장 방목장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거나 사업비 쪼개기 의혹에도 도립미술관이 들어설 자치연수원에 28억 원짜리 문화공간을 먼저 만들려 한 게 대표적입니다. 도비만 7.5배 늘린 일하는 파퍼, 안전 문제로 폐기된 옛 청풍교회 정원을 만들겠다며 세운 다리 보수 보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과 무관한 사업이 많고 지방채 407억 원까지 끌어쓰다 보니 내년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혹자들은 그것을 마치 선심성이나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앞당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충북의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생각에서 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작 예산은 거의 대부분 김 지사 뜻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가 컸던 도립파크골프장과 옛 청풍교 예산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의회가 절반 삭감한 도시 농부 예산도 그만큼 되살려줬습니다. 도청 의회동 리모델링 예산 100억 원도 통과됐습니다. 자치연수원 문화공간 예산 중 4분의 1과 일하는 바퍼 추가 예산 중 34.8%는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업을 다 합해도 단 10건에 34억 2천만 원 뿐입니다. 민생 빠진 도시사 핵심 사업을 위한 추경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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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는 송곳 검증을 해도 모자랄 도의회가 감시와 견제 대신 여당 지사를 대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충청북도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이 대부분 통과됐습니다. 도의회는 심사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연 국장님 어떻게 날카롭게 심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추경 전에 심의 전에 예. 출처가 어딘지 그거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여야가 모두 얘기한 게 맞다면, 예. 그게 맞다면 결국은 그 송곳이 종이로 만든 송곳이었다. 대부분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할 때 보통 언론에서 표현하기로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좀 센 용어지만 어떤 송곳 또는 칼 이런 것들을 좀 흉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보면 결과를 보면 삭감 조서를 보게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게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고요. 충북도의회 또 각 시군 의회, 기초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것이 특히나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1년 앞으로 지방선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심사를 당하는 집행부 수장이다 또 심사하는 의회나 다 같이 동시에 출마해야 되는 1년 후에 출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치적이 더 필요하고 또 업적이 필요하고 특히나 어찌 보면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심사 권한이 있고 또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지만 의원들도 사실 어찌 보면 약자의 편에 속해 있거든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집행부에서 따다가 또 지역구에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특히나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또 그래서 이게 세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진 거다. 다만 그래도 이게 0.75%인가요? 이 삭감률이 그 정도인데 그나마 이것만 해도 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의 목소리가 그만큼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도의원들이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 또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괜찮은 편이 이렇게 말씀을 어떤 생태계가 그렇게 돼 있다.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신 교수님 이번 추경 예산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겼다. 무뎌진 송곳, 봐줄 결심, 삭감 안 할 결심, 더 나아가서 잘 보일 결심. 전체적으로 지금 도청에서 말한 그대로 공보 자료에 뿌린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도정 주요 사업,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기요하다고 판단하여. 예. 자, 민생 얘기를 하고 있죠, 앞쪽에. 예. 일종의 공보 홍보 자료에는 민생 이야기를 앞에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3,600억 정도의 지금 추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것은 38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파크 골프라든지 청풍교, 예를 들어서 청풍교를 새롭게 이제 활용하는 이런 예. 것들이 과연 민생과 직결되는 신속하고 기묘하게 판단해서 할 일인가 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하는 게 잘못됐다를 떠나서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지금 도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과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논리적 정합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박재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도의회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 안 하겠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도의회의 역할 자체가 행정부 지방 집행부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사하는 권한, 집행 권한은 없지만 심사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근데 많은 예산들이 지금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설명, 그리고 이게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민생에 도움을 주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예. 저도 뉴스를 쭉 봤는데 도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이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요. 예. 근데 결국은 통과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누군가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 결국은 도 행정에 대해서 그냥 장단을 맞춰준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 국장님. 예, 결과적으로 보면 충북도가 그렇게 공언했던 송곳 심사는 말잔치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요란하게 심사 꽤 까다롭게 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심사가 진행된 모습들을 보면 김영환 도지사가 좀 민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소 무리하고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 도의회가 판을 깔아준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도의회가 그 당초 안에 그 지적들을 예산안 심사에 담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부활시킨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의회가 그래도 충북도가 올린 추경안 상대로 그래도 도의회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 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 네, 이번에는 논란이 된 몇 가지 사업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바포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정리해서 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환 지사도 좀 들어봐야 할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이번에는 예산을 깎고 말고의 문제를 저 리포트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만 예. 실제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전자제품 단순 조립 또는 농산물을 전처리하는 예. 그런 두 가지 일거리를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시설에 부여를 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상품권으로 지역 상품권으로 급여를 대신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제 일감이 좀 적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조립이라 하더라도 예.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그런 또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잘못된다면 중요 부품이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그 물건을 가져가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공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현장에서 있었던 거를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못난이 김치 같은 경우에 골파를 다듬는데 이 골파를 도저히 상품화할 수 없는 정도의 예. 속재료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또 지적들이 나오고요. 또 일감을 운반해오고 하는 그런 과정도 과연 누가 가져올 것이냐, 상근 직원이 있느냐, 아니면 기업이 담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부서가 담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정리가 좀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매일같이 일일 보고를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어르신들을 또 이동하고 또 근로를 하고 마지막까지 챙기는 예.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야말로 업무가 너무 가중이 되니까 힘들다라는 하소연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정리, 지금은 사회조사원이 그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루빨리 지치기 전에 피로감 호소하기 전에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네, 교수님. 네,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어떤 그 행정행위 목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하는 바포, 뭐 김영환 지사께서 시인답게 여러 가지 네이밍을 굉장히 잘하시죠. 뭐뭐의 바다, 뭐 여러 이제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름들을 아주 재밌게 짓고는 하는데. 일하는 바포 하면 개념이 바쁘는 봉사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목표, 과연 이게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목표냐 아니면 일하는 소일거리 등등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과 어떤 자기 만족, 자기 개발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떤 건강 이런 것까지 증진시키는 목적이냐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냐에 따라서 분명히 내용이 구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지금 이제 15,000원 선의 봉사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라고 이시종 지사님 때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내용 구성상. 그러면 이제 처음 표방했던 건 민간 일종의 기부금으로 시작한 거죠. 6억에서 7억 정도 기부금을 놓고 했다가 좀 커져서 이제 한 70억 정도를 증액해서 해보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민간 기부로 하다가 잘 돼서 넘쳐서 하는 거라면 정확한 취지를 설명하고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표점을 명확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15,000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여기서 벌써 이제 하자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다음에 최저 임금에 모질라는 부분입니다. 시간 대비해서 따져보면 이게 9,000원 꼴밖에 안 될 겁니다. 9,500원 꼴 될 거예요, 대략. 등등 맞물려서 목표와 그 구성 내용상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진정으로 그게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라고 한다면 더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서 하셔라.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서 더 늘려서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일하는 바포 의견 어떻습니까? 전 동의하는데요. 다만 이 실비 자체를 결국 세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득이 이 투입된 세금이 노인분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노인분들께 다 이렇게 배분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투입된 세금의 상당수가 이 노인분들한테 일감을 제공해주는 기업들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결국 노인분들을 돕자고 하는 건지 기업을 살리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도움을 준다는 건지 그 부분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고 그 상생 기부금 협약이라는 걸 해서 지금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어떤 뭐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래 우리 상생 기부금 운영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업도 자발적으로 그 자기가 얻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다시 내놓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상생 기부금으로 내놓은 게 전체의 한 13%고요. 2월에는 3%인데 금액으로 따지니까 700만 원입니다. 예. 그럼 이게 결국 나머지는 다 기업이 가져간다라는 건데 좀 이거 좀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바포 관련해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좀 전에 예.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좀 빠진 게 있고요. 좀 보완할 게 좀 있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제가 더하기를 한다면 이 경로당이라든가 그 외 시설에서 이렇게 일하는 바포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 빠진 게 경로당 같은 경우 사업장 같은 경우에 요즘 60대는 경로당에 가지를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바포의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수혜를 받는 그런 노인층과 또 그렇지 못한 노인층 간에 상대적 어떤 박탈감이 생기면서 이질감이 형성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현장의 목소리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일거리도 되지만
경제적 이득을 또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어르신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기피 현상도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피드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완을 드리면 소일거리로 시작했다가 출발은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런 취지로 알고 하다가 소득의 어떤 소득원으로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에 충돌이 생깁니다. 전처리 일자리 제가 이제 장애인 단체 쭉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 보면 소위 이제 신체 지체 장애인 분들도 다 여러 가지 이제 근로를 하기를 원하고 전처리 공정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어떤 조립 작업이나 이런 것들 또 농산물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 일감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운영 주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지금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죠. 도지사의 측근이라든지 누구의 측근 뭐 어떤 공무원과 직결되는 분들 이런 비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 도내에도 아주 정평 있게 공정하게 알려진 각종 시민단체 등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운영할 그런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어느 정도 관리 감독 주체 정도로 하고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직접적으로 운영할 주체들을 객관화하는 작업 이런 것까지 다 될 때 투명하게 운영까지 어떤 의혹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하는 바퍼 사업 취지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이 당초 사업의 취지가 일할 곳을 찾고 싶어하는 여유 시간이 있으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용돈벌이를 하신다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공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기업의 기부금 혹은 기관의 후원금 같은 것들이 이것에 이제 터전이 될 거다, 예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늘어나는 그 부족한 예산을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으로 충당해서 이 사업들을 번창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또 내용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시험장 박목장의 도리 파크 골프장 조성하는 예산도 이번에 통과됐는데요. 이 파크 골프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업비가 지금 47억 원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예. 있는데요. 저는 일단 절차상의 하자를 좀 문제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 계획에 먼저 일단 반영을 한 다음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절차를 이 파크 골프장 조성은 전혀 하질 않았어요. 이게 저는 아니 행정의 기본이 행정이 절차인데 특히 이 절차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절차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거쳤을 때 결과값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근데 절차도 하나도 안 지키고 단지 단 하나 급하다. 이걸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빨리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이 골프 쳐야 되시는 분들이 급한지 모르겠지만 아직 청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파크 골프장들이 꽤 있고 5군데가 있고요. 올해도 2군데가 더 개장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그렇게까지 급한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장님. 네,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산시험장 내 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축산시험장이 이전을 할 계획을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에서 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입지하겠다라는 결정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축산시험장과 부지를 나눠 쓰겠다. 그렇게라도 올해 안에 짓겠다라는 의지인데 축산시험장 이 공간이 전염병 관리하고 가축들의 전염병 관리하고 이런 굉장히 연구하고 예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드나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면 지금
파크 골프장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동물이고 사람이고 건강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수요 예측이 충분했느냐라는 예. 지적도 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북도 내에 꽤 많은 파크 골프장이 있고요. 충북도 내에 21곳이 있다고 하고요. 예. 청주 지역에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2곳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게 꽤 많은 숫자가 공사 중이고 또 분포가 되어 있고 꽤 이제 파크 골프장을 갖춘 인프라 쪽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고요. 근데 거꾸로 주민들이 파크 골프에 참여하는 참여율은 5%에 채 미치지 못하고요. 예. 전국 17 광역자치단체 중에 13번째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파크 골프장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 보도에 보니까 충북도 관계자가 원래는 100홀짜리 하려고 했는데 예.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45홀짜리만 일단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것들이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하지 않는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유하거나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충북 분들이 정말 조금 안타까워하고 화가 나는 게 있죠. 한화, 이글스 야구 경기, 청주 경기 한 경기도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 그 단장 그리고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경기장부터 직구 이야기하라. 예. 결국 이제 선택과 집중 순서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파크 골프 저도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운동 좋아하는 분들, 파크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수요 예측도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이제 코스트 베너핏 이펙트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그 효익 이것이 또 효익을 누리는 사람들의 숫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의 기준이 될 텐데 지금 요번에 3,600억 정도의 추경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포함돼서 이걸 죽였다가 살린 게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우선적인 거냐? 3,600여 원을 추경을 하면서 충북이 돈이 모질라서 지방채를 또 407억 정도 지방채 기금에서 쓴다. 즉 채권 빚을 진다 이 얘기입니다. 407억을 빚을 져가면서 하는 중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였던 예산인데 다시 이제 살려낸 예산이 되는 거죠. 충북의 재정 자립도를 한번 보자고요. 전국이 43%, 충북이 3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인근 세종이 57%나 돼요. 충청권에서도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충북이. 우리 스스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뭐를 투자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도의 구조에 거기에서 이 죽였던 예산을 특정 종목, 스포츠 좋아하고 파크 골프 좋아하는 분 많이 느는 건 알고 있지만 특정 종목에만.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 장애인 시설 이런 건 또 어떻게 돼요? 장애인 스포츠 시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선순위, 중요한 순위, 그리고 혜택을 누리는 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숫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지방채까지 동원해서 하는 추경, 더군다나 전체적인 한 1,700억 정도를 계속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압박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했어야 될 일이냐 이런 부분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께서 한화이글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꼬리를 물고 잠깐 좀 첨언을 하자면요. 이 한화이글스가 청주에서 경기를 기피하는 사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지역이 기주로 보면 안 되고요. 몸이 재산인 프로 선수들이 청주 야구장에서 경기하다가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다칠 확률이 높아서 첫째 기피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 관중 수도 적고 물론 10,000원 관중이 운집을 하지만 이걸 KBO와 구단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또 시에도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사석에서 제가 우리 신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도시계획 관련한 사담을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이 지금 사직동에 있는 스포츠 콤플렉스를 대단위로 옮겨가자. 그래서 야구장도 다시 지어야 된다. 저거 가지고 땜질식으로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축산 시험장 부지에 파크 골프장, 도립각 파크 골프장을 짓는다는 것인데 왜 여기여야 하는지에 대한, 왜 여기여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고요. 또 확장하면 행정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데 물론 절차적인 부당성 뭐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우선순위에서 이게 과연 이번에 이렇게 강행할 추경 예산 세워서
전액 반영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은 좀 의심이 듭니다. 네, 제천의 옛 청풍교를 보수 보강하고 브릿지 정원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사업도 예산이 통과됐는데요. 이 청풍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오늘 방송에 오기 전에 이 청풍교에 대해서 현재 최근에 그 사진을 봤는데 다리면 이게 평평해야 되잖아요. 예, 예. 콘크리트로 깔았으니까요. 휘어 있어요. 그냥 이게 울퉁불퉁 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붕괴될 위험이 높은데 저기다 정원을 만드시겠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호수 위에 마치 물 위의 정원처럼 보여지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리가 붕괴되는 것이 아주 없는 불가능한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다리가 붕괴된 적도 있었고요. 우리는 또 다리 붕괴된 아픈 추억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누가 지금 전문가가 보더라도 지금 저기 위험합니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저기다가 내가 뭔가 정원을 짓겠다? 저라면은 저 다리에 지금 현재 상황은 저렇게 돼 있지만 저거를 어떻게 개보해서 일단 안전등급을 먼저 받은 이후에 뭐 정원을 만들든 무슨 어떤 다른 걸 만들든 그거는 주민들이 저는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공감대는 이겁니다. 불안하다. 그럼 이제 따져볼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관광 수요의 밀집도, 그리고 인접한 관광 수요와의 연계성, 이제 이 부분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청풍교의 일종의 새활용이죠. 이 새활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서울역 앞 고가 차도입니다. 예. 그게 이제 브릿지 가든이거든요. 지금 산책로로도 돼 있고 브릿지 가든으로 처음에는 부수자 말자 하고 하다가 이제 브릿지 가든으로 살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밀집도와 연계성. 뭐 서울은 뭐 대한민국의 가장 외국인도 많이 찾고 있는 도시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두 가지가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된 셈이죠. 그러면 청풍교는 어떨 것이냐에서 이제 그래도 단양, 제천, 충주까지 묶어서 연간 1,200만 이상의 관광 수요가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인근에서 과연 청풍교를 어느 정도를 재활용해서 멋지게 해놔야 연관해서 청풍교까지 일부러 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놀고 할 것이냐, 요 부분. 뚝뚝 떨어져 있는 어떤 단선적인 구조의 이런 관광지라고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보강해야 되는 스토리라인을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강이 돼야 되는 거고, 요거랑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하 공간. 이것도 역시나 이제 재활용인 겁니다. 선하 공간으로 유명한 건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입니다. 예. 밀집돼 있는 도시에서 공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 공간을 왜 놀리냐 해서 이제 다리 밑에, 철교 밑에 공간을 이제 사무실도 만들고 전시 공간, 뮤지엄 공간 이런 것들로 만들고, 암스테르담의 IJ 강변에 있는 그 선화 공간, 다리 밑에 선화 공간, 이런 게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들인데, 이제 그런 선화 공간 활용해서 이제 1번이 이제 밀집도와 연계성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과연 이게 청풍교가 적합하냐. 안전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적합도, 소위 이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맞겠죠.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그렇지 않은 면도 좀 이런 점도 좀 있다더라라고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예. 지역 국회의원이 철거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 철거 비용을 확보를 한 겁니다. 국비로. 그랬더니 갑자기 이걸 재활용하는 방안이 이제 튀어나온 거죠. 예. 그리고 제천시장 그리고 지역국 도의원들은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좀 기류가 좀 바뀌는 모양이에요. 이게 현지에서의 목소리,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는 과연 뭐냐라는 것인데, 현지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이게 단양의 어떤 효과인데요. 단양이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생활 인구가 집중하는, 폭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스카이워크 등등이나 이 관광 자원을 개발하면서 차제 앞으로는 이 주민등록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법적 근거로 자리 잡고 지방에 세금을 내려주는, 또 사업비를 내려주는 중요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이걸 뛰어들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청풍교 재활용
방안이다. 뭐 관광 자원화 사업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재활용하는 것인데요. 교각은 아직 튼튼하다, A등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기저 부분 상판만 현재 D등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는 제가 좀 팩트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게 지역 그 지역에서는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민선 5기 때 시장을 지냈던 최명현 지금 재단 이사장이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도비로 한다면 전액 도비로 한다면 우리는 제천 10이 없으니까 도비로 한다면 우리는 뭐 환영하지 않을 일 없다. 환영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글쎄요.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 저 리포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 아닌가 저는 그 정도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 100%로 한다면 제천에서는 환영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할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청풍교가 현재 그 통행이 중단되고 방치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 사이에 뭐 사람이 오가고 차가 오가면서 관리가 되었다라면 사실은 뭐 D등급이어도 뭐 이것들이 안전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방치된 채로 10년 이상이 흘렀고요. 지금 D등급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충북도 관계자가 전국의 D등급 건물 중에 활용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라는 해명을 했어요. 근데 충북도는 오송 참사를 겪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예민하고 과하게 이것들을 지키고 뭔가를 수립해도 뭐 모자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스스로 이야기해야 하는 지역인데 뭐 안전의 문제를 이렇게 조금 등한시하는 방식의 여전히 조금 부족한 인식을 드러내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과 얼마 전에 또 오송역 선화공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가 시정 조치를 받은 적도 있어요. 이런 면면이 충북도가 여전히 안전이라고 하는 사실은 도민들의 삶과 또 재산,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게 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후순위로 자꾸 밀려나는 모습들을 이 역시 제천의 청풍교 활용 사업에서도 저는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활용 방안으로 28억 원짜리 문화공간을 먼저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비 쪼개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쪼개기로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기술적인 어떤 행정적 스킬을 부린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각에 따라서. 이 중투 심의를 할 때 상당히 대기 순번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뭐 길게 가는 거는 1년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통과된다는 또 보장도 없고요. 기재부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산을 좀 사업비를 손을 댄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런 어떤 뭐 시간이라든가 또 경제적 규모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이 문화 집적 시설로 바꾸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어쨌든 저는 어떤 심정적으로 또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영 국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의 테크닉을 부려서 불효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투자심사위를 사실은 통과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준비 기간도 많고 또 대부분이 이제 뭐 하다 보면 과연 그 금액 처음에 예정한 금액보다 중간에 뭐가 돼서 늘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쪼개서 하는 건 좋은데 미리 아직 자치연수원에 대한 대체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도 전에 미리 이제 자치연수원에다가 뭐를 투입해서 한다 이런 이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이 오비일학처럼 이제 그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행정행위의 어떤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의 그 용인의 한도, 수인의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인정해 주신 범위 내에서의 테크닉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비일학처럼 비판을 받지 않도록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어떤 그런 재량 행위를 했어야 되겠죠. 저는 어떤 위법의 문제는 없을까라는 측면을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300억이 기준입니다. 중투위 그 심사 기준이.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그 심사를 받아야 돼요. 까다로운 그 심사를. 근데 도림미술관 공사비가 지금 280억 원인데 이번에 우리가 쟁점으로 얘기하는 지금 문화공간 조성이 28억. 예. 합치면 이제 300억을 넘어가니까 이게 쪼개기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 도의 관계자는 이건 쪼개기 아니고 별개의 시설이고 별개의 사업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같은 공간에서 거의 지금 그 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공사잖아요. 하나는 지금 28억짜리 들어간다는 거고 이후에 그 장소에서 300억짜리 미술관 공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두 개의 사업이 만약에 물리적 기능적 연계성이 있고 쉽게 말해서 서로 동일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단일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게 되면 어떤 징계가 문제가 되겠냐면 교부세 감액 통보가 되고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들은 당연히 징계됩니다. 이게 내가 어떤 기술을 잘 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 위법의 문제를 지금 넘나드는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제가 착각을 했다고 차라리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길 저는 바라거든요. 예. 예, 앞서 뭐 전략이고 테크닉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반 도민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언론 기사 그 해명을 한 충북도 관계자의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좀 화가 났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쪼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시인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 저는 이해가 될 정도로 아마 뭐 많은 도민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어떤 정책을 펼치든 어떤 사업을 펼치든 효율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에게 설명되지 않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마치 그들만의 리그처럼 추진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이야기 뉴스에서도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까 변호사님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다. 개혁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 시간이 저는 김영한 도지사 본인의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꾸 지방선거 말씀을 연결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방선거 전에 착공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완공하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본인의 지방선거에 이것들이 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계속 증언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저는 결코 가볍고 또 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북도 의원들이 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과연 이번 충북도가 내놓은 추경 그리고 그것들을 사실은 뭐 비판하는 신용만 하듯이 지나가다가 결국은 채 1%도 되지 않는 삭감률만 보인 채로 도지사가 원하는 사업들을 하도록 뭐 밀어주는 오히려 에너지를 주는 방식으로 도의회가 작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같은 자당의 도지사와 나를 세우는 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을 지켜보는 도민들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그 의원들의 활동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유권자들 그리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을지 사실은 지금의 활동들을 되돌아보면 좀 여러모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올해 만 30년입니다.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짚어보고 정말 본연의 목적, 설치 목적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것에 주된 이유 주민들이 바라는 바 정확하게 실행해서 신뢰를 계속해서 갖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전체 추경 예산안 중에서 0.75% 삭감률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예. 이것도 따로 또 재편성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승인했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크게 무리는 없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의회의 본래의 기능, 힘 있는 의회의 목소리를 과연 낼 수 있는지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사권 등등등 그 중에서 이 감사 권한, 그러니까 행정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 예. 이때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추경안 표결 과정에서 예결위 건너서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그 기간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은 아마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예.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과연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활약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짚었던 여러 가지 논란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의 예산 심사권은 정당이 부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지역 주민들이 부여해 준 권한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계시는 건지 저는 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정치적인 어떤 공천을 받고 내 지방의회에서의 정치 생명을 계속 연장을 하고 싶은 건지 왜 하고 싶으신 건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댓글들이 사실은 비판 일색에다가 굉장한 그 강도가 있는 댓글들인데요. 장 9841님께서 7억이 42억으로 커지네. 그게 국민 혈세다.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도 점점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최 국장님도 준비하셨죠? 짧고 강하게 충북도의 지금 현실을 꼬집어 주신 댓글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충북도 요즘 왜 이러지?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